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카페24, 종목 코드번호 042000 되겠습니다. 저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에 대해서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이제 카페24를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은 한번 찍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거 누구 닮았는데 이거 누구 닮았지? 네, 누구 닮았습니다. 누구 닮았는데 아시는 분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재석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올해 플랫폼 거래 10조 돌파할 것. 그래서 이렇게 좀 장밋빛 전망을 좀 내다 주신 것 같습니다. 카페24가 뭐였죠? 결국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내가 창업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토어에 내 물품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나는 또 G마켓에도 팔고 싶고 쿠팡에도 팔고 싶고 위메프에도 팔고 싶고 여러 팔고 싶은데 내가 또 여기다 이거 물건 올리고 뭐 그 결제 시스템 받고 배송해주고 뭐 또 G마켓 가가지고 똑같은 거 또 물건 올리고 또 받고 뭐 하고 쿠팡 가가지고 또 하고 위메프 가서 또 하고 옥션 가서 또 하고 이런 시스템을 그냥 원큐에 해결해주는 홈페이지 그 해주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외국의 아마존에 대항 막 쇼피파이와 이제 유사한 쇼피파이 관련하고 막 아마존 주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페24는 코리아센터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로 언택트 사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올해에는 저희 플랫폼 내 거래액이 1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 종합 솔루션 1위 업체고 창업 상담은 물론이고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주고 마케팅해주고 해외 물류 등 온라인 몰 구축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 카페24입니다. 그래서 2018년대는 국내 최초로 테슬라 요건을 활용해 상장에 주목을 받았고 이제 벤처 스타 기업들이 카페24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게 소상공인들 이제 창업하고 1인 창업자들 이제 좀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회사였는데 여기 보시면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려는 대기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냄새를 맡은 거죠. 이제 이게 아마존이 괜히 큰 게 아니구나. 이 쇼피파이가 이 월마트랑 괜히 그 같이 짝짝꿍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대기업들이 슬쩍 이제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체 전산팀을 활용하는 것보다 이거 대행해주고 쇼핑몰 이제 구축하는 거 1위 업체에다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이다고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거죠.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제 수지타산이 맞으니 여기를 이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거 보시면 되시고 일단 그 오늘은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 실적이 어떻고 전망치가 어떻고 방금 기사에서도 거래액이 10조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좀 기술적인 분석과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꾸 뭐 이틀 전에 뭐 흘러내려요 뭐 이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일단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걸 좀 확대시켜가지고 이거 볼 필요 이렇게 한번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을 거래대금을 한 1200억 터뜨리면서 올렸던 장대 양봉의 주체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약 12만 주 정도 매수를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수치상 12만 주 정도 매수를 들어오면서 주가를 한번 끌어올렸고 주가가 이틀 연속 음봉으로 쭉쭉 빠졌어요. 쭉쭉 빠졌는데 지수도 같이 빠졌죠. 그래서 뭐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가는 흐름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들이 기관이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까지 기관들이 소폭이지만 계속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 얘네들이 뭐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투신이랑 연기금들 계속 들어오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좀 그 탄력성을 더 붙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 주는 게 좋은데 조금 소폭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외국인들이야 들락날락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간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번 릴레이팅 된 건 맞아요. 왜냐면 이 한 64,000원 구간에서 적정 주가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급락이 나온 뒤로 하방 경직을 보이는 구간이 일단 64,0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이러저러한 영향, 코로나 영향으로 쭉 빠졌다가 2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질질질 올라오는데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수혜가
수혜주로 꼽히면서 좀 올라왔던 흐름, 그리고 다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 2천억 이상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고, 이 구간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 결국 여기가 64,000원 구간에서 74,000원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뭐 이 말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면 애초에 여기서 놀던 종목이에요. 애초에서 놀던 종목이 어떠한 이유가 됐던 간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출가를 한 거예요. 내가 뭐 하겠다 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출가를 했는데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 겁니다. 지금 집으로 그냥 밥 먹으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결국 이 구간은 우리가 크게 고려할 부분이 없어요. 물론 여기 밑으로 6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6만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 이 구간 64,000원에서 74,000원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게다가 유의미한 기간 수급도 들어와 주고 있고, 결국 얘가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일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뭐 기간이 뭐 십몇만 주 샀다고 하지만 거래대금 2천억 터뜨렸으면 그 외적인 물량도 당연히 들어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일단 들어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애초에 그냥 여기서 그냥 놀 거였으면 그냥 이러고 여기서 계속 놀 겁니다. 뭐 거래량도 의미 있게 터뜨리지도 않을 거고 그냥 여기서 그냥 빌빌빌빌 거리면서 놀 건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났고, 그리고 전자상거래 뭐 아마존이라든지 대항마로 쇼피파이가 꼽히고 있고, 쇼피파이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월마트랑 같이 짝짝꿍을 해서 아마존 한번 잡아보자라는 게 본격적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카페24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움직였을 때 코리아센터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만 대장주로는 카페24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한 분이 그럼 코리아센터랑 카페24 중에 왜 카페24가 너는 대장으로 생각을 하냐 하실 때, 그러니까 대장주를 볼 때 일단 가장 좋은 거는요, 거래대금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디에 동일한 섹터에서 어디에 가장 집중이 되는지. 그러니까 실예로 뭐 코로나 얘기가 막 나오면은 치료제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거래대금으로만 그냥 간략하게 예를 들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양봉에서 움직일 때 거래대금 6천억씩 터집니다. 근데 같은 섹터 안에 치료제들은 그렇게 많이 안 터져요 지금. 그죠? 그리고 주가가 뭐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봤을 때 신풍제약은 막 10%씩 막 널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대금이 누가 더 많이 터지나, 상대적으로 거래대금 누가 많이 터지나, 그리고 가격의 등락폭이 누가 더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 덜 빠지는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센터도 전자상거래 관련주고 카페24도 전자상거래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카페24의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이 터지는 점, 그리고 주가가 움직일 때 변동성을 더 강하게 가져가는 점, 그리고 페이스북, 이거 외국계랑 엮이면 가장 좋은 거죠 사실. 네. 한국의 파트너사로 카페24를 선정, 한국의 파트너사로 코리아센터로 선정을 하면 코리아센터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네. 근데 코리아센터와 카페24는 그냥 동조화되는 움직임이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시고,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 오늘 더 많이 빠졌어요. 10% 빠졌어요. 10%. 네. 근데 카페24는 오늘 심지어 양봉으로 쭉 올렸다가 결국 양봉 마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거 저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이 구간인데, 이 밑에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는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 위로 75,000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는지, 유의미한 수급이 있는지를 판단했을 때 재료 있죠. 언택트 관련해서 카페24의 뭐 전자상거래 거래대금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수급, 기간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75,000원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통해서 매수를 하셨다는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야죠, 여러분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아주 좋아요.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아주 좋은데 내가 매수하고 일희일비하면서 빠지는 올라가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럼 나는 이걸 적어도 75,000원 위에까지는 보고 시세가 분출하기 전에 나는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지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이 75,000원 구간을 올라가기 75,000원 구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1차 상승 나오고 이제 2차 상승이 기대되는 거죠. 근데 2차 상승이 기대를 무작정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수급이나 재료, 그리고 전망,
이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75,000원 밑에 구간에서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다시 붙이고 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드라이빙 자체, 드라이브 하는 주체 자체가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들이 뭐 매수해주면 올라가는 거고 좀 매도하면 빠지는 그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75,000원을 기준으로 내가 어차피 영상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매수에 인생 걸어버리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000원 밑에서는 꾸준히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모멘텀, 재료, 전망 좋다. 뭐 나쁠 게 없다. 지금 뭐 대표님도 자신만만하시고 수급 처음에 강한 상승을 일으켰던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아직 이탈하고 있지 않은 흐름이고 꾸준히 음봉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양은 지연정.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결국 얘네들이 75,000원 위로 땡길 생각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팔아치우겠죠. 계속 그냥 올려놓고 그냥 팔아치우겠죠. 근데 올려놓고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적어도 얘네들이 여기서는 차익 실현 물량을 다 떠넘기고 나가지는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괜찮고 모멘텀 좋고 위치 정고점 뛰어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철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카페24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